이번에 볼 거는 가산세 감면이에요. 감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20년도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한동안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면 대상이 크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넘겨보시면 납부지원 가산세, 그다음에 두 개 다 같이 포함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고요. 여기 1번을 보니까 지금 특수관계자들 간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관세법 37조 제1항에 가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관세법 37조가 이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2차 때는 공부를 안 하게 되겠지만 이건 관세평가랑 연관된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는데,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전심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유권 해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세행정기관 생각해 보시면 세관, 관세청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세관에서 이걸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관에서 이걸 하게 됐을 때는 내가 지금 신청했던, 내가 심사를 맡겼던 그 세관이 아니라면 다른 세관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상급 기관인 관세청에서 이것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이게 세관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관이 아니라 이제 관세청에다가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가보면은 저희가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원칙적인 방법인 30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조에 따라서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할 때 내가 지금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31조에서 35조까지, 즉 원칙적인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인 1방법하고 나머지 2방법이랑 6방법까지 해당되는 그런 것에 대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특수관계자들 간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심사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이 두 가지는 처리기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 1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잠정적인 신고를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수입 신고를 하는 시점이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 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신청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수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은 1년 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안에 수입 신고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특수관계자들 간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신청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신청한 이후에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잠정가격 신고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잠정가격 신고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전부 다 지금 신고 불성실, 납부지원 가산세 모두 면제가 되는 게 있는데 요걸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그 수입 신고를 계속 하는 게 있는데 수입 신고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내가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적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가격, 관세평가, 이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된 거죠. 이걸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ACVA, 아크바라 부르고 있는데 이 아크바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신청을. 그러면 결정하는 데까지 1년이 걸리거든요. 최소 1년. 최소 1년이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신청한 이후에, 이거 신청한 이후에 쭉 이제 결정될 때까지, 이때 결정이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저희가 잠정가격 신고를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가격 신고를 하게 됐을 때는 설령 나중에 다르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결정이 나가지고 부족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면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잠정가격 신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크바 신청하기 전에 여기 수입 신고한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약 부족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수정신고를 해야 되고 그럼 가산세가 나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사람인지라 아크바 신청한 이후에는 잠정가격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놓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수입 신고할 때 잠정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갔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누락이 발생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누락 발생. 자, 이 경우에 사실은 원래는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누락이 발생한 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이게 개정된 건데요. 원래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결정 통보 받고 나서 2개월 안으로 이제 수정 신고하게 됐을 때 혜택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정이 되고 나서 2개월 안에 아크바 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제 그 수입 신고 됐던 거에 대해서 수정 신고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 버전이었어요. 원래 버전.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감면을 받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된 겁니다. 이 구간까지 추가된 거죠. 즉 아크바 신청하고 나면 원래는 잠정가격 신고를 했다면 사실은 더 좋았겠지만 요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수입 신고된 게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기존에는 이때 아크바 신청 이후에 수입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감면받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작년 말에 개정이 되면서 올해 초부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같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통보를 받기 전까지 수입된 것에 대해서 수정신고하게 됐을 때 감면을 적용하면 되겠죠. 원래는 이게 아크바 신청하기 전까지 수입신고된 것만 적용한 게 있었는데 요거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 이 구간만큼을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특수관계자들 간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통보일부터 2개월 안으로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그 통보받은 날, 그러니까 보시면 통보된 과세, 여기 보시면 통보받은 날 전이 아니라 원래는 신청일 전에, 신청 전에 수입신고하고 납부했던 세액을 수정신고했을 때만 인정되는 게 있었는데 얘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통보받은 날 전까지도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보를 받기 전, 즉 이때 수입신고된 것도 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여기 결정 통보 받고 나서 2개월 안으로 수정신고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